예, 뉴스탑10이 꼽은 2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강경화 장관 말고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 얘기인데요. 아들 서 씨가 휴가 때 제때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병 현모 씨가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앞서 자신을 거짓말 제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심경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가 저희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서 뭐 안다 이러길래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기라고 하길래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최초 의혹 제기했던 제보자 현모 씨가 구정차장. 네. 사과 없는 추미애 장관의 큰 상심을 입어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당직병사의 그 증언은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허위 사실이 아닌 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추 장관의 아들은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또 다른 어떤 그 지원 장교가 와서 이 휴가 처리를 했으니 그 휴가자로 처리해라라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직병사 얘기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처럼 이 허위 사실로 몰아갔지만 이 검찰 수사에서 이 사실로 확인이 된 만큼 이 추 장관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 장관은 오히려 현 병장의 증언에 대해서 여전히 좀 거짓 프레임이다. 특히 이 음모로 몰아가기 위해서 언론과 결탁해서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병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얘기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걸 과연 이 법적인 어떤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 옳겠는가? 과연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법률 대리인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권력이 무섭다. 그러니까 당직병 입장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과 고소전을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꽤 부담스럽다. 이렇게 저희가 읽어도 되는 겁니까? 동부지검 수사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8개월, 9개월 동안 이 지검장만 계속 바뀌면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 말에 의하면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상하게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늦게 한 지검장이나 주요 간부들은 다 더 좋은 자리로 영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강정 지검장 같은 경우도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보안 수사하라 검토팀과 함께 이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추석 전에 먼저 수사 결과 발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 결과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란과 거짓말 의혹까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변호인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든 평범한 20대 이 현 씨, 당직 사병이었죠. 현 병장이 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하기가 두려운 게 사실인 것이고요. 이미 이 살아있는 권력의 힘, 검찰의 인사권을 지닌 법무부 장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심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애초에 이 현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건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 예. 그리고 25일에는 이미 휴가가 연장돼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그 변호인이 상의해서 이 현 씨에게 그때 내 기억이 잘못됐다. 당신의 주장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유감 표명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직접 나올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 변호인으로부터 촉발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혐의로 일단락되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나 그 아들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멘트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서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추 장관 같은 경우도 무혐의 됐다고 해서 국민 앞에 이 같은 문제 모든 게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판결받은 게 아닙니다. 더욱더 겸허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이 현 씨, 일반인 청년에게 일방적인 제보,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은 언행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 분위기도 좀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이 전화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입니다. 보고 받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장관님 스스로가 너무나 쉬운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 묵묵부답이었던 추미애 장관 화면 보고 왔는데요.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이 장교 대위가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약간 팩트하고 추측이 약간 뒤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히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검찰이 동부지검이 이 2명 현역 이제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 2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이 우리 법상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군 검찰에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에서 이분들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관할지로 이송하는 그 송치 처분을 한 거고요. 이러한 송치 처분이 마치 이분들에 대한 처벌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우려? 그런 부분을 표시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미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미 팩트로 확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군 검찰과 크게 판단이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조 부대변인 말씀은 A 대위가 처벌받을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동부지검의 수사 그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예. 동부지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부정청탁임을 전제로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동부지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군 검찰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군 검찰에서 별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99%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조상호 부대변인 법리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에 대해서 군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를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 국방부 태도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건 또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국방일보에서 이런 부정청탁 관련된 이제 만화 컷을 이제 그때 게재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그때 납니다. 뭐가 났냐면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위 같은 경우는 바로 직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원 지금 반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화가 오고 하게 되면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왔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자기가 계산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청탁을 들어주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군 검찰에서 이걸 부정청탁으로 봐버리면 이게 지금 일반 검찰에서 부정청탁 아니라고 본 거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작 부탁을 한 사람은 이제 무죄가 되고 이걸 어떤 면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군 검찰의 처벌 결과를 봐야겠지만 예.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쉽게 그냥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 동안 추미애 장관 강경 모드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제는요. 전화 번호, 그러니까 장교 번호는 당시 보장 안 하기 주었지만 지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 얘기가 그래서 논란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이 사안이 계속 정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실 거고 특검사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리다시피 한 결론 가지고 덮여져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부장처장, 네. 지난 금요일이죠. 이렇게 추석 연휴 셋째 날쯤에 추미애 장관이 SNS에 꽤 장문에 반박을 했는데 전화번호는 줬지만 지시는 아니다. 이게 왜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 휴가 연장이 될 때 과연 추 장관이 얼마나 그 개입이 돼 있었느냐가 사실 특혜 연장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추 장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해명을 해봤는데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했고 지원 장교를 통해서 휴가 연장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 장교의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준 사람이 추미애 장관의 이 카카오톡 메시지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그 보좌관에게 이 지원 장교에게 이 전화를 해서 휴가 연장을 하세요라고 명백한 지시는 없었지만 그 장교의 전화번호를 준 것은 전화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한 이후에 휴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추 장관이 아무런 그 관여가 없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과연 추 장관의 해명이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내가 전화번호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시가 되느냐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손바닥으로 다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지시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사장이 뭐 밑에 있는 부장이나 한테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걸 왜 주겠습니까? 연락해보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 사회에서 전화번호를 이거 뭐 심심해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락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여당 대표가 자기 보좌관한테 아니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전화번호를 그냥 주겠습니까? 이거를 지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은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텐데 본인이 주장하는 국회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언론 같은 경우는 따져보니까 27번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번호 한 게 나왔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고소, 망설이는 당직병 얘기까지 추미애 장관 관련 소식 속보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또 주목할 만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